최근에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를 재방송으로 챙겨보고 있습니다. 챙겨본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생각했던 트로트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많이 깨지는 프로그램이라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정말 울림 있게 잘 하더군요. 그런데 본선 3차 팀 미션에서 김호중은 팀의 운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에 이전 공연과 달리 굉장히 많이 떨었습니다. 그 결과 음전과 박자가 조금 흔들렸고 심사위원들의 평가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장윤정이 김호중의 공연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장윤정은 지금까지 공연은 걱정 안 하고 봤는데 이번 공연은 너무 불안했고 긴장하며 봤어요. 라는 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김호중 씨가 너무 괴물 같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인간 김호중, 그리고 김호중 씨가 대단히 노력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하며 김호중의 능력, 재능보다는 그의 노력을 높게 샀습니다. 이어서 책임감이 투철해 팀 미션에 신경을 많이 쓰시느라 개인 시간이 현저히 부족해서 자연스럽게 긴장한 것 같지만 저는 노래 마지막 세 글자에서 호중 씨가 보여줄 건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주눅 들지 마세요. 너무 잘했어요. 라고 하며 박수를 쳐줍니다. 언뜻 보면 비슷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 간접적으로 그의 노력을 높게 샀고 마지막에 구체적인 3단어를 언급하며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응원을 불어넣어주며 박수를 쳤죠. 김호중도 자신이 이전 무대와 달리 많이 떨었고 음전과 박자가 엇나갔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연히 그러고 싶지도 않았겠죠. 장윤정은 그런 김호중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고 또 그가 자신감만 가지면 예전처럼 완벽한 무대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걸 확신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불안함을 지적하기보다는 그가 잘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또 그가 다음 공연에 더 잘할 수 있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정말 최고의 심사평이었지 않나 생각됐습니다. 장윤정 본인도 분명 많은 고생과 경험을 했겠죠. 그리고 그 고생을 극복했던 경험을 토대로 김호중에게 정말 진실된 얘기를 따뜻하게 해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단면 마디 문장으로도 긴장되고 경직되어 있었던 관객석 분위기를 바꿔놓았고 김호중에게도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날카로운 지적도 필요하지만 이미 자신이 잘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 자신감을 상실한 상태라면 날카로운 송곳보단 그의 잘못에 집중하기보다 잘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주는 센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바로티 김호중이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외로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6일 오후 방송된 MBN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2하 우다사이의 진선과 김호중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MC 신동엽은 김호중의 과거에 대해 언급했고 그는 부모님이 10살 때 이혼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 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라며 꿈이 어른이 될 정도였다고 고백했다. 이후 김호중은 선배 진선과 함께 태클을 걸지마 듀엣 무대를 선보였다. 이를 본 우다사 이 멤버들은 열렬히 환호로 화답했다.
한번 생각해보았다. 성악가가 트롯을 불렀던 적이 있나? 트로트를 부를 때 성악의 기술을 접목시킨 경우는, 그것도 방송 경연에서 일관되게 그랬던 출연자는 만일 없었다면, 처음이라면 김호중의 무대는 확실하다. 최소한 새로움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1등이다. 또 미스터 트롯에 출연한 자 중 가장 큰 이미지 상승 효과를 준 자는 천명훈이나 고재근이 아니다. 김호중이다. 그는 기존 쇼 프로 내의 익숙한 장르에서 오지 않았다. 조합부터 새로운 성악계에서 왔다. 그만큼 그의 출연은 특별할 수밖에 없다. 개별적인 네임드 이상의 장르적 유입감을 주면서 미스터 트롯의 이미지에 상승 효과를 준다. 클래식의 고급 이미지가 트롯의 대중성 앞에 낮아진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다. 한데 김호중의 새로움은 과제이기도 하다. 방송 사상 많은 장르 간의 조합이 있었음에도 트롯과 성악이 없었던 이유는 뭘까? 아예 몰랐다기보단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스타일이라는 데 있을 게다. 간단히 살펴봐도 그렇다. 성악은 기본적으로 음색부터 다르게 바꾼다. 말을 하거나 생목으로 지르고 거칠게 성대를 긁고 샤우팅을 하는 창법과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꺾임과 같은 기교도 친숙한 흥보다는 놀라운 반응을 준다. 때문에 김호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발라드풍 트롯의 비감과 오페라식 표현을 절충하고 상대적으로 모자란 직설적 흥은 파워풀한 고음부로 대체하고, 성악식 창법은 고음부를 표현하는 기술 중 하나로 구사를 했다. 그러면서 기존 트롯의 창법도 적극 소화를 했다. 즉, 성악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성악이라는 옵션도 있다는 어필을 했다. 이를 경쟁적으로 보면 트롯에 올인한 출연자들보다 스킬 하나가 더 있는 셈인데, 이 자리에선 그것이 어떠했는지는 평가하지 않겠다. 대신에 4위라는 숫자가 지닌 의미, 최상위 직전의 위치를 보면서 한계라는 말을 접고 싶다. 그보다는 첫 시도로선 성공적이라는 말, 남은 것은 공동이 해결해야 할 장르 간의 과제라는 말을 하고 싶다. 마치 운을 띄우듯 여지를 남기면서 후속을 기다리고 싶다. 어쨌든 미스터 트롯에서 김호중이 부른 모험의 성과는 좋다. 새로운 전목의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주저앉지 않았다. 영민한 실력으로 우승권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를 가능케 한 인기는 그의 한한 것만이 아니다. 제2, 제3위 등장에 대한 신수요의 형성으로 볼 수 있다. 또 김호중의 활약을 주시했을 성악계의 인식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 즉, 성악계가 시도하는 대중과의 소통에는 하나 더 트롯이라는 옵션을 추가하는 계기가 될 만하다. 성악과 트롯 간의 가교 역할에서는 김호중 이후라 할 만한 사건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김호중은 자신이 밝힌 선을 넘게 된다. 단지 장르적 구속 없이, 편견 없이 노래하는 김호중 정도가 아닌, 코딩 파바로티와 영화 파파로티의 이름표를 뗀 김호중. 미스터 트롯의 1등을 넘어 대중음악사에 기록될 장르 간의 사건이 되는 것이다.
역사의 심사 기준은 인기가 아닌 이것, 기성의 것을 젊게 포장하는 것보단 최초의 것, 새로운 것을 기록하는 법이라서다.